안녕하십니까, 윌리엄 레이입니다. 음, 자, 오늘은 한국의 생존 문제, 한미중 관계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한국과 미국, 한국과 중국 그 관계 설정입니다. 미국하고 중국 관계 설정은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음, 한국은 세계 전체에서 자연 자원이 상당히 부족한 편에 속하는 국가예요. 꼴찌에 가깝습니다. 특히 에너지 부분 자원은 특히 부족하죠. 어,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해저 유전 뭐 내지 천연가스전 찾는 시도를 했지만 대단히 작은 크기의 천연가스전을 발견한 게 전부이고 이조차 뭐 1, 2년 내로 고갈될 것이 예상될 정도로 매우 추정치가 작습니다. 음, 참고로 현재 한국은 세계 9위의 에너지 자원 수입국이며 전체 에너지 자원 중 97%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식량 자급을 논하면 이제 좀 더 암담합니다. 이게 일단 인구에 비해 국토 농지 면적이 좁은 편이고요.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농지 면적이 좁은 편이에요. 그리고 그게 산이 끼어 있어요. 산하고 농지하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산 사이에 농지가 있고 농지 사이에 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죠. 저기 뭐 산 따로 있고 그러니까 산을 보려면 거의 뭐 하루를 넘게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평원지대에서 끝에서 저기 거기까지 가려면 이제 럭키 산맥 보이는 쪽까지 가려고 하는데도 열 몇 시간을 갖다 뭐 15시간, 15시간 정도를 갖다 그 자동차로 운전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속 한 120km 정도로 달려도 1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은 그런데 한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국은 이게 그 촘촘히 박혀 있어. 이게 완전 쇠고기 마블링 한 것 같이 그 쇠고기의 그 고기 사이에 지방이 박혀 있죠. 그런 식으로 산하고 농지들이 그렇게 끼어 있어서 농업 효율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자, 게다가 이제 뭐 국토 전체의 3분의 2가 산지고요. 이제 그래서 농지 면적당 농축산물 생산량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이 희생됩니다. 그러니까 어, 일단은 전 세계에서 단위 면적당 농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에너지 자원을 갖다 투입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뭐 기후 등 문제까지 끼워가지고 어 저기 농약도 과다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비료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 부하라는 것이 많이 걸려요. 토지가 산성화되고 수질이 오염됩니다. 뭐 이 여기에다가 농축산업의 사용 토지들이 강 하천들과 거리를 두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게 결국은 소위 말해서 여름에 녹조 라떼를 일으키는 원흉들입니다. 이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는 뭐 4대강 수중보를 갖다 담느니 어느니 뭐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 이게 제일 큰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비료를 갖다 왜 쓰냐? 비료를 안 쓰면은 농업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거기에 비료 생산에 필수적인 인과 칼륨 광석을 전량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러니까 국제무역에 차질이 생기면요, 농업에 필요한 뭐 에너지 수급도 안 되고 비료 공급에 문제가 생겨서 농업 생산성이 확 떨어져요. 화학 비료가 토지 산성화라는 부작용이 있지만 당장의 농업 생산성 증대에는 퇴비, 두엄 등은 상대가 안 돼요. 그리고 퇴비, 두엄 등은 대량 생산이 힘듭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은 북한의 연간 비료 사용량과 곡물 생산량 그래프 추이가 나오죠. 거의 비료 사용량의
비례해서 곡물 생산이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이 식량 부족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비료를 외국에서 사올 수 없고 국제 제재 때문에 비료를 사올 수 없고 비료 원료를 사올 수가 없어요. 옛날에 한반도에서 제일 큰 비료 공장이 지금 현재 북한 지역인 흥남에 있습니다. 지금도 가동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북한은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한국 정부에 비료 보내달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이러니 국제 무역에 기대지 않으면 한국인들은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먹을 작물도 완전히 뭐 생각해보세요. 외국하고 무역을 단절하면은 사람이 먹을 작물도 제대로 공급 못하게 됩니다. 즉, 뭐 식량 주권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 이런 현실을 갖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하는 거라면 정말 사악한 거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공부를 갖다 요즘엔 인터넷 시대라서 손가락만 좀 쳐보면 영어로도 자료가 많고요. 영어 자료 안 하고 저 영어를 모른다고 하면 한국말로 해도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꼭 자기 그 생각에 맞는 것만 찾아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지 참으로 참담해요. 이거 뻔한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영양 균형이 어느 정도 맞게 먹고 사는 게 국제 무역 아니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여러분 뭐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족발 시켜 먹고 못 합니다. 그거 뭐 다 옛날이어야 돼요. 옛날이어야 돼요. 고기는 정말 특권층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됩니다. 네. 자, 그럼 국제 무역을 하려면 외환 보유고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결국 이는 수입을 갖다 해야 돼요. 수출을 해가지고 외화를 획득해가지고 이걸로 사와야 돼요. 자, 한국이 현재 국제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를 갖다 꼽으라면 미국, 일본, 중국이에요. 이 3개국이에요.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일단 이 3개국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우연히도 그런지 몰라도 3개국이 한반도 이해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강대국입니다. 동시에. 자, 여기다가 이제 한국이 지정학적으로 세계에서 위치가 제일 안 좋은 나라예요. 여기 써있죠. 대륙 세력 강대국들,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 강대국들, 미국, 일본 사이의 접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더 플러스로 사이비 종교 플러스 군국 전체주의 체제와 국경을 맞대고 있죠. 근데 이게 뭐 지금 4개국 사이의 힘의 균형을 잡겠다. 뭐 적절하게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이 박근혜 전임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비판받을 요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은 더 악화된 거죠, 사실. 뭐 그건 왜 악화됐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하여튼간 여기서 힘의 균형을 잡겠다, 중재자가 되겠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친구는 하나도 못 만들고 사방에 적들을 두는 형국이 돼요. 주변 강대국들이 다 경원하게 됩니다. 잘못하면은. 서로 적대시하는 일진들 사이에서 빵 셔틀이나 약한 일진이 중재자 운운하다가 다 적으로 돌릴 위험이 큽니다. 왜냐면 너 아니더라도 난 쟤랑 대화가 가능한데 왜 네가 중간에서 뭐 해? 그게 사이에 붙어가지고 한국이 어느 쪽에 기운다고 그래가지고 변수가 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큰 변수가 안 됩니다. 그만한 국력이 없어요. 없는 상황에서 하겠다. 그것도 일진들 이해관계를 갖다 살피지 않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있는데 이해관계를 살피지 않고 중간에 서겠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게 박근혜 대통령. 이건 완전히 붙지 말아야 될 일진에 붙어가지고 완전 자멸적 판단을 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자,
이 북한에 대해서는 뭐 굳이 논할 필요가 없죠. 네.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로 한국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 혹은 국가 형태를 가진 조직, 국가 형태를 가진 조직은 북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북한,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제 순서대로 열거하면 북한, 중국, 일본, 미국이에요. 이 중에서 북한, 중국, 일본 3개국이에요. 3개국 실제로. 미국은 사실 영토 분쟁 가능성이 없어요. 솔직히 미국이 뭐 한국 영토에 대해서 관심 둘 이유가 없습니다. 뒤에 이유를 말하겠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이 한국을 떨쳐버리려고 실제로 한 3번 정도 시도했습니다. 이게 중국하고 일본 순위가 바뀐 거다라고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해당 국가의 군 정찰기가 한국 영공 혹은 배타적 경제 수역 위를 비행한 횟수를 따져보면 이제 10년간은 따져봐도 중국이 훨씬 많습니다. 일본은 그 횟수가 없어요. 일본은 그러니까 많이 들어오더라고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한일 어업협정의 중간 수역에서만 얼쩡거립니다. 많이 들어와요. 중간 수역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일어난 그 광개토 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문제는 뭐 중간 해역에서 지역에서 일어난 거죠. 자, 근데 상황이 이런데요. 한국 해군력이 상당히 약해요.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중국하고 일본의 해군력은 비슷한 수준이에요. 근데 그중 한 저기 한 나라의 그러니까 일본이든 중국이든 해군과 일본 해상 자위대죠. 1대1로 붙으면은 뭐 1시간? 2시간이에요. 1시간, 2시간, 뭐 1시간이면 끝난다. 못 버텨요. 그래가지고 누군가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상 미사일 전력이 우수해서 한국에서 지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일본 군함을 격침시킬 수 있다고 그런 헛소리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미사일 위력이 좋은데 이게 군함의 위치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격침시킬 능력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실제로 한국이 일본 해상자위대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1시간 내에 끝나는 것에 그걸 갖다 시간을 갖다 연장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뭐 남북한 군사력을 합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러면은 뭐 어떻게 북한에서도 뭐 남한의 경제력 위에다가 북한의 군사력을 얹고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실제로 만약 남북한이 화합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인 소리입니다. 왜냐면 이제 해군력이 남북한 해군력 합해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제외한 재래 전력이 엄청 약화되어 있어요. 현재 한국이 이 정도 해군력 가지고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그나마 버티는 것은 미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존재 때문이에요. 안 그러면 뭐 힘도 못 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핵무기 얻는다고 도움이 될까요? 모든 분쟁에 모든 조그만 마찰에 핵무기 쓴다고 위협할 겁니까? 뭐 중국 어선 들어온다고 핵무기 쓴다고 할 겁니까? 중국이 초계기 비행한다고 해서 핵무기 쓴다고 할 겁니까? 재래 무기는 상대가 안 되는데 위협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위협이 안 되죠. 당연히 핵이야 정말 위중할 때 쓰는 거예요. 정말 위중한 때 자기 박살나 자기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붙는 거예요. 근데 너 죽고 나 죽고가 잘 안 되죠. 예. 자 봅시다. 이게 복서가 오로지 필살 펀치 하나만 있어요. 가드도 못하고 잽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게 스텝도 별로 안 좋아. 비리비리해. 그러면은 이런
박서가 링에 올라가 가지고 상대 챔피언은 뭐 필살 펀치는 물론 다 있고 더 세. 필살 펀치가 더 센데다가 가드도 되고 뭐 잽도 잘하고 그런 상대하고 붙어가지고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너 죽고 나 죽자가 성립이 안 돼요. 나만 죽습니다, 그냥. 그리고 설사 그게 통한다고 칩시다. 아유, 그래, 너 귀찮아. 그래, 네가 뭐 진짜 그렇게 필사적으로 나간다면 요거나 먹고 떨어져라. 그럼 요거나 먹고 떨어질 것만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부 권력층, 특권층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참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국이 강대국이 아니라서 미국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는 거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런 지정학적 요인하고 자연자원의 극심한 부족, 식량자급의 근본적 불가능함이 결합돼 있어요. 이게 식량자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생각해봐요. 소위 말해서 도시농업 그런 거 다 해가지고 모든 빌딩 다 부시고 그걸 갖다 아스팔트 다 걷어내고 그걸 갖다 농지로 활용한다고 해도 안 됩니다. 이게 되지가 않아요. 지금 정도 그리고 외국과의 무역을 다 끝난다. 지금 정도로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안 돼. 자, 이런 지정학 좀 하여튼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가장 세상에서 제일 강한 이데올로기가 먹고 사니즘하고 귀차니즘입니다. 아무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이게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 경제소득이 1인당 국민소득이 세계 1위가 된다고 그래도 중국, 그러니까 미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입김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국제무역 아니면은 이 정도로 먹고 사는 게 불가능하니까 5천만 명을 갖다 뭐 전체를 갖다 다 갈아엎어가지고 농지로 만들어 놓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비료도 없는데.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간 국제적 강대국하고 어느 정도 그러니까 친하고 소원함이 어느 나라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싱가포르 같은 나라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죠.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저 경제 전쟁. 총 들고 뭐 무기 사용해가지고 하는 전쟁이 아니지만 굉장히 처절한 전쟁이에요. 양국의 미래가 달린 문제라서 트럼프가 대통령을 유지하는 한 현 기조가 유지된다고 봐야죠. 이게 이제 밀당을 갖다 계속해가지고 강약이 조절될 수가 있지만 강하게 나갔다가 약하게 했다가 강하게 했다가 그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겠지만 절대로 기조가 변하진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란. 자, 여기까지는 1부고요. 2부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